네, 오늘 오후에 10명 현역 위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저희 방송 시작한 이후에 명단이 다 공개됐죠. 네. 자, 이남희 차장과 한까지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명단에 나온 면면 좀 한 번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천 배제 10명 나왔고요. 일단 지역구 의원 중에 자,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도 꽤 눈에 띄네요. 이제 유인태 문희상 의원은 네. 이제 대표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입니다. 네. 문희상 유인태 의원이 그 컷오프 통보를 받았고요. 오늘 정장선 총선객단장이 전화를 해서 네.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구 6명 명단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네. 초선인 전정희 송호창 의원이 있고요. 이제 신계륜 의원의 경우는 입법 로비 사건 관련해서 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저 면면을 보면요. 네. 문희상 하면 노무현 청와대 첫 번째 비서실장, 네. 유인태 하면 첫 번째 정무수석이기 노무현 때문에 정부의 첫 번째 정무수석이었고요. 네. 그래서 의미가 큰데요. 일단은 유인태 의원이 가장 먼저 보도자료를 대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송호창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이 있는데 결국 잘렸군요. 네, 과천 의왕 이제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송호창 의원의 경우 제가 직전에 통화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국민의당에서도 좀 환영할 수 있는 인사, 오히려 이제 국민의당에서 송호창 의원은 오히려 좀 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네. 이제 송호창 의원이 이제 잘렸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좀 제가 과한 표현을 썼던 거고요. 공천을 배제됐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혹시 좀 본인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역구 의원 4명, 6명, 그 비례대표 4명, 뭐 10명이란 숫자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20%를 컷오프 형식으로 배제하겠다고 했었는데 숫자는 적절한 겁니까? 그동안 탈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외에도 뭐 이제 아예 여론조사를 아예 네. 실시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는 네. 아예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분들도 이 네. 컷오프 대상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10명 외에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까지도 이제 네. 컷오프 명단에 있었고요. 또 뭐 신하경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고 탈당을 하긴 했지만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도 컷오프 명단에 들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네. 이렇게 컷오프라고 하는데 조금 표현을 네. 달리 하자면은 네. 그분은 아예 이렇게 평가 대상에 올리질 않았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 송호창 의원도 컷오프에 포함됐고, 저거는 저렇게 포함된 것은 안철수 대표의 관계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난 4년간 의정 활동 영향이 떨어져서인가요?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의정 활동뿐만 아니고요. 이제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의원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유인태 의원이 이제 왜 떨어졌는지도 제가 좀 얘기를 한번 좀 네. 취재를 주변을 해보면은 유인태 의원은 국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데 내가 의정 보고서 볼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부끄럽다면서 자신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전혀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네. 보면은 지역 주민들한테도 얼굴 알릴 기회가 적었던 거죠. 오히려 이렇게 당 떠나가는 사람들 많았는데 내가 책임지지 못해서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떨어진 분들을 보면은 좀 이유가 다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문제 논란이 됐었거나 아니면 좀 인지도가 낮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컷오프에 대해서 문희상, 신계륜, 노영민 등 중진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채널A가 취재한 것 중에 김종인 대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자, 저희가 음성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국민의당 쪽에서는 김종인 대표의 그 활동이 좀 탐탁지 않았을 수가 있겠네요. 과거, 그러니까 2004년 총선 때 민주당 관여했던 분이 직접 육성으로 들려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김종인 전 대표가 당시 비례대표 공천 받을 때 특별당비 2억 원을 낸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성으로 먼저 듣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례대표 2번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때 측근을 통해서 특별당비라고 해가지고 2억 원을 내고 당선돼서 18대 국회의원이 당선된 분입니다. 추미애하고 공동위원장을 맡았었죠. 저는 맡았기 때문에 제가 돈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예전에 문제가 됐던 당비 내고 국회의원 받고 전국구, 돈국구 얘기하는 그거랑은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영수증을 발급을 네. 했기 때문에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딱히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어떤 지금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렇게 특별당비 내고 영수증 발급하면 선관위에 다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그렇죠.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예, 거죠. 영수증을 발급했으면 그건 합법적인 정치 자금이고, 네. 물론 뭐 그것이 어쨌든 합법적이지만 그런 기여를 인정한 거 아니냐는데, 그것도 기여는 기여입니다, 사실. 네. 근데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정한 재정적인 기여를 당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히 이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이른바 그 과거의 돈국구라는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 당시 제가 이제 자가진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김종인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와서 그 어떤 많은 부분을 자문해주고, 과거의 어떤 국정 경험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당시의 그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나름의 이제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요인도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명 명단 공개되면서 그동안 이제 어떻게 알려질까 궁금했습니다만 다 10명 명단이 나왔네요. 자, 공천 물갈이 신호탄 올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 많은 분들이 앞으로 1, 2주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